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로자 중에 48%가 세금을 안 내게 되었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쭉 줄어들다가 연말정산 파동을 넘기면서 오히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만 껑충 늘어나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언론들도 한몫했습니다. 그 엉터리 언론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엉터리 언론들이 또는 뭐 그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랬습니다. 막 그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이 부가세에도 빠져나가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 모시고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가세를 면탈한 뭐 그건 법적으로 뭐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예,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그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예. 매기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예. 1977년 1월부터 이 예. 법을 도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세율은 1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가세라는 세금 자체가 간접세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물건을 많이 사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일종의 역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 일종의 기초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 부가가치세법 26조하고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106조 등을 통해서 부가세 면세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77년에 도입된 이후로 사실 많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정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가령 그래서 그 면세가 전체 부가세 총액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측정은 좀 힘들고요. 이게 애시당초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얼마라고 지금 측정을 하긴 힘든데, 학자들은 이 면세되는 품목만 좀 바로 잡아도 최소한 연간 세수가 한 이제 5조 원에서 7조 원, 많게는 한 10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조 원 정도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거군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 지난해 기준으로 부가세 징수 실적이 57조 원이 약간 넘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 부가세를 감면 부분을 좀 바로 잡는다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감면되는 게 보면은 뭐 이제 미가공된 식료품, 뭐 수도세, 그 수도, 연탄, 생리대, 그리고 학원비, 도서실. 학원비도 부가세 면세입니까? 학원비 같은 경우도 그 무도 학원과 그 자동차 학원 정도를 제외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내일자 기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교육비, 교육 용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요.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또 면세가 되기 때문에 가령 한의원에서 파는 다이어트 한약 이런 것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다 합치면 10조 원 정도는 더 거둘 수 있을 거다. 예, 바로 잡으면 그 정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면제되는 품목이 늘어난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기로는 이 몇몇 품목들은 그 부가세법에서 면세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바뀌지가 않았고요. 예.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임시로 세를 감면하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같은 경우 지난해 세법 개정 때 부가세 면세 대상을 해 고속버스 요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권단체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권단체들이 돈 모아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연말에 세제 개편할 때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끼워 넣으면 자꾸 빠져나가는군요. 예,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근데 지금 이 부가세는 이 면세 이제 줄이자 이런 얘기는 좀 없습니까? 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계속 기재부 입장에서는 좀 줄여서 국회에 갖고 가고 싶은데 또 국회에서는 또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도 사실 부가세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재부에서 하고 준비는 했댔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지금 특소세 있잖아요 또. 예, 특소세도 예 보고 특소세는 원래 참 그런 세금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떻든 예, 특소세도 부가세의 일종인데 말하자면 부자들한테 더 매긴 부가세죠. 예, 특별한 상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따로 매긴 건데 예. 그거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일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아직 자세한 좀 점까지는 낮아집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좀 취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세금 관련돼서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가능한 한 세금 관련된 뉴스는 하나씩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가세 기사가 내일 아침 우리 이승우 기사 크게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맛배기로 오시라 그래서 부가세 얘기를 떠물러 오늘 약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부가세든 뭐 이 세금 관련된 뉴스는 항상 좀 짧게라도 와서 좀 예, 보도를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도 너무 덥다. 뭐지 이제? 뉴스입니다. 뉴스하고 통계 들어가요. 네, 문제시다 카메라. 괜찮아요? 카메라 봐주세요. 7, 6, 5. 네, 뉴스 2부입니다. 2부 뉴스는 저 국내 뉴스가 좀 있고요. 해외 뉴스도 하나, 두 개 들어있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소연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가 국내 규제 탓에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티슈진 씨는 지난 5월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국내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치료제 허가 기준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이용 가능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높였고 티슈진 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 불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로 넘어오자 쪽지 예산이 등장했습니다. 야당은 추경에서 1조 2천억 원을 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했지만 정작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에 민원을 넣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각자 추경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과 달리 여야 모두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총선용 선심성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추경은 사실은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추경 편성하는 국가재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도 경기가 꺼지고 있어서 다급하게 편성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또 전부 달려들어서 자기 지역에 민원 챙기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다음 뉴스 하시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의회는 올해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해 캐머런 총리의 재정지축 의사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의회는 올해 국회의원 연봉을 6만 7천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에서 7만 4천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를 국정 기조로 삼고 보수적인 재정 지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국회의원 연봉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국 연간 세비 보수입니다. 1억 4,109만 원. 미국 1억 9,540만 원. 영국 1억 1,309만 원. 이 조금 올렸다는 거죠. 이게 조금 올려서 아마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1억 2,651만 원, 독일 1억 4,703만 원, 일본 1억 7,499만 원. 지금 환율을 보시면요,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
유로당 1.48달, 1484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1억 한 1000만 원 미만, 영국도 1억 원 남짓 뭐 이렇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N당 1126원인데 저게 N당 900원대 와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1억 한 4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한국 국회가 거의 미국을 빼고는 탑입니다. 저기다가 이제 원화 가치 이런 거 계산하고 국민소득의 수준을 계산하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너무 세비를 많이 받는 세계적인 고소득 국회의원입니다. 참 좀 전에 쪽지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한국 국회의원들은 돈도 많이들 받으세요. 그 돈, 이 말 정치 자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뒷주머니가 다 따로 있습니다. 또. 예, 다음 뉴스 하시죠. 고 이승만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유가족, 광복회원, 기념사업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해 1965년 7월 하와이에서 영면했습니다. 네, 7월 19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로봇이 손님을 맡고 짐을 나르는 호텔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헨나 호텔은 프론트 로봇, 짐 운반 로봇, 안내 로봇 등 로봇 70여 대를 배치하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도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로봇 혁명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2035년 일본 로봇 시장은 9조 7천억 엔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 로봇 시장 뉴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한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오형규 논술위원 모시고